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온전히 제가 막 다 밥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주말에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질 때 사람들이 되게 좀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뭐냐면, 우린 결국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기까지를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고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와 함께한 주말 어떠셨나요? 우리 어머님들 다시 이제 월요일이니까 충전하셔서 또 힘차게 지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독서량 부족한 친구들 많죠. 네, 사실 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그 정도의 독서의 바다에, 책의 바다에 빠뜨리는 수준의 그런 책을 읽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라는 예상이 들 만큼 충분한 양의 독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는 학업과 병행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독서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공부를 안 하면서까지 책을 읽는 건요, 이제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 정신 건강에 좀 해롭죠. 네,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를 충분한 양을 하지 않고 책만 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독서 시간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정말 솔직한 마음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절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을 더 늘리세요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너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협을 합시다, 우리. 네. 저학년은요, 최소한 1시간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1시간. 네. 1시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초등 저학년 때 책을 충분히 읽지 못했던 아이들은요, 걔네들이 적게 읽었는데 고학년 가서 더 많이 읽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학창 시절을 통틀어서 책이란 것을 제대로 읽어보는 시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고학년 어머님들 많이 동의하고 공감하시겠지만, 저학년 때 충분히 읽었던 아이들도 고학년에 가면 독서 시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막 동동 구릅니다. 독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독서를 뒷순위로 미루면서 점점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마 닥치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학년 때는 독서에 정말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아이 문제집 하나 빼고 독서 추가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막 무슨 대단히 공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방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새겨 들으시고요. 우리 아이가 저학년이다. 아직 1, 2, 3학년이다. 네,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4학년이다. 그러면 하루 1시간씩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요. 아이가 막 되게 흔쾌히 읽거나 밝은 표정으로 읽지 않아도 좀 읽고만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시고요. 아직 그림책, 동화책, 만화책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친구라면요, 그래도 읽고 있으면 잘한다라고 해주시고, 엄마가 함께 읽고 앉아서 한 문장씩 교대로 읽고 또 읽은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좀 더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독서 습관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요, 실제로 이제 학교도 늦게 끝나고 학원도 늦게 끝납니다. 네, 30분 정도밖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요. 사실 매일 30분만 읽어도 정말 기특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이 짬이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하도 강조를 해드리는 바람에 글쓰기라는 숙제가 또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이제 좀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책가방을 활용을 하세요. 책가방 안에, 아이가 학교 가는 책가방 안에 항상 책이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책? 당장 꺼내서 읽고 싶은, 우리 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만만하고 읽던 그 책.
네. 뭐 새롭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낯선 책을 책가방에 넣어 두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 책을 꺼내 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 학교는요. 지금 중학교에 보내 보니까 중학교도 그렇던데 초등도 비슷해요. 뭐냐면 뭘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요. 남는 아이들이 있고 또 남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책 읽어 이거예요. 책 꺼내서 읽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침 자습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등교해서 미리 등교해서 시간이 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다 보면요. 아이가 활동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생겨요. 10분, 20분 혹은 5분. 또 뭐 점심시간에 비가 와서 마땅히 뭐 놀 게 없어요. 추워서 못 나가요. 그러면 교실에서 책 읽으면 되거든요. 아직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그러면 그때도 그냥 꺼내놓고 책을 읽으면 책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책을 안 읽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막 엄청나게 막 잘 어울려서 놀면 그것도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해서 약간 어색하고 학교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친구라면요. 그 친구에게는 책가방 속에 들어있는 같이 가지고 간 그 책이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루에 30분 이상씩 많게는 1시간 정도의 독서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저희 반은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 한 권 가지고 다니기라고 해서 아이가 책가방에 재미있는 책이 들어있다라는 걸 의식한 상태에서 뭘 하다가 시간이 남아요. 뭔가 애매해요. 그럴 때는 그 책이 항상 읽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합치면 정말 꽤 큰 시간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말을 활용하세요. 이제 우리 엄마라는 자리가 되게 좋은 게 좋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한 게 주말 스케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주도할 수 있잖아요. 주말에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이렇게 4개의 텀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4개 중에 어느 한 텀 정도는 독서를 하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가거나 TV를 보지 않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다고 한 텀이라고 해서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한 2시간 정도만 빠져들어 봐도 편안하게 온 식구가 모여서 봐도 되고요. 흩어져서 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다른 거는 하지 않고 같이 책을 보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말 중에 평일에 막 모자라는 시간을 잠을 막 애가 졸려 하는데 못 자게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책을 강요하지는 마시고요. 주말에 4텀 중에 한 번 정도는 책을 읽으면서 좀 보내자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하고 싶은 틈새 시간은 뭐냐면 주말에 이렇게 외출을 할 때요. 외출하잖아요. 우리 또 외출 스케줄도 주로 부모님들이 짜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나간 김에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 많은 공간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는 서점과 도서관이죠. 그쵸? 이것들을 평일에 왔다 갔다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를 갔다가 근처에 있는 큰 서점이 있으면 들렸다 오거나 집 주변에 있는 서점이지만 평일에 가기는 부담스러웠다. 도서관도 그랬다. 그렇다면 외출 중에 한 번, 그러니까 한 텀은 또 거기를 잠깐 들렸다 오는 그런 일정. 그런 곳에 가면 되게 좋은 점이요. 아이들이 책 읽는 어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엄마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그 즉시 아이가 책 읽는 모습을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이가 책을 안 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실패냐, 그게 아니고요. 책을 읽는 어른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은 어른이 되어서도 보는 거구나. 어릴 때 공부를 위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저렇게 평생 책은 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책이라는 걸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강제적으로 읽기만 했던 아이들 말고 그렇게 본인도 읽었지만
이제 엄마의 모습, 어른들이 책 읽는 모습을 봤던 아이들은요, 달라요. 어른이 되어서. 네, 결국 다시 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똘똘한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이 아이가 평생 책을 친구로 삼아서 네, 책의 도움으로 이렇게 좀 평생을 좀 단단하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저는 그런 아이를 좀 꿈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는 어른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보여준 것도 좋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보다 어른들이 책을 읽고 있고 책을 관심 가지고 막 경쟁하듯이 책을 사고 책을 찾아다니는 그런 도서관과 서점이라는 공간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책은 저렇게 읽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가장 이제 뭐 중요한 거는 하루에 습관을 잡는 거고, 그 습관 안에 독서 습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너무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고요. 책가방 안에 책 한 권과 주말에 한 텀 정도는 책 읽는 거, 그리고 책 읽는 공간에 자주 가게 만드는 거, 네,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공부 습관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습관 익힘책, 초등 매일 습관 익힘책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요. 그 책의 도움으로 지금 습관을 잡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서요. 그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다시 영상 하나로 더 제작을 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영상 또 올라올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 그것까지 이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런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요런 주제도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요, 생각나실 때마다 댓글로, 아무 영상에나 들어오셔서 댓글로 이런 얘기 궁금해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런 주제 해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제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네, 영상 주제들 많이 얻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는 것들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영상 보셨으니까 한 편의 영상 더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